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이라는 젊은 청년이 이 정치판에 들어온 게 꼭 10년 전입니다. 저도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는데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2011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비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손수조라는 젊은 여성과 같이 그래서 박근혜 키즈 이렇게 불렸죠.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고 나서 청와대에 본인은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청와대 안의 젊은 참모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어울리면서 술자리도 갖고 했는데 그때 그 청와대 안의 참모들에게 나중에 뭐 십상시라고 불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술자리도 하고 어울려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또 밖에 나와서 그때 이 친박이었다가 비박으로 돌아선 이 김무성, 유승민은 본인의 멘토죠. 거기서 인턴까지 했죠. 유승민 의원실에서. 그 김무성, 유승민 이쪽에 청와대 안의, 저 뒤로 보는 청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 젊은 비서관, 행정관들에게 들어서 그것을 이쪽으로 또 전달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 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KY 라인 그 메모지에 김무성 전 대표가 메모지에 KY 라인이라는 걸 해가지고 국회에서 내보이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전부 발설자가 이준석이었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유승민을 따라서 본인을 발탁해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버리고 유승민을 따라서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정당으로 갔다가 또 안철수와 같이 할 때는 안철수와 또 대립각을 세워서 이 당에서 징계까지 받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어쩌다 당대표가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일종의 역선택 이야기도 있었죠. 그때 당원 투표에서는 졌습니다. 나경원 후보에게.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직을 맡았는데 당대표직을 맡고 나서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대통령 선거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분란만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로 이 야당 대표면은 여당을 향해서 정권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없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일일이 소개해드리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계속 내부에서만 계속 총질을 하고 또 내부 사람들을 딱딱 겨냥해서 저격을 하고 이런 행태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준석이 분란을 일으키면서 언론을 몇 번 타보고 또 방송 나가서 토론도 하고 자주 방송 출연하고 이러다 보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언론이 자기를 조명을 해주는지 그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선대위의 모든 직함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계속 모든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방송 나가서 자기 입장 이야기하고 하는데 전부 다 내부 총질입니다. 내부에서 윤석열 캠프 안의 사람들 딱 한 사람 제외하고 김종인 제외하고 계속 내부 총질을 하면서 언론이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주 민감한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 아침 조간에도 쫙 등장을 하는데 원래 그 자리는 윤석열 후보가 있어야 될 자리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전혀 완전히 빠지고 이준석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언론에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사가. 자, 그래서 기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일단 동아일보 일면 톱은 이겁니다. 선대위 이대로는 답 없다.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된다. 김종인 빼고 선대위 전부 다 빠져나가야 된다. 김종인이 새롭게 다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김종인 빼고 선대위 다 빠져야 된다. 그런데 이 본인의 말 속에 상당히 자가당착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그런 대들보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수추적 그 코너에서 이준석 사태의 진실은 김종인과 짜고 친 주도권 장악 노름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나와 김종인은 척하면 척이다. 이 말뜻을 제가 풀이를 해드렸는데, 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을 하고 본인이 빠져나가면 누군가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마 김종인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선대위 이대로는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가당착적이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배제하기 위해서 만든 선대위 6개 본부 체제는 해체를 해야 된다. 지금 6개 본부 체제가 있죠. 그 6개 본부 체제를 해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보직 인사들은 다 사퇴하고 전면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대위 6개 본부 안에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도 있습니다. 6개 본부 안에. 이준석이 본인이 그 자리를 맡았었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과 같이 내놨지만은 본인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홍보비, 그 막대한 홍보비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맡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나온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자명을 하다가 저 부산에 나타나고 막 이럴 때. 자, 본인이 홍보비에 따른 어떤 부수익을 얻기 위해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을 맡은 것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도 맡고 있었던 그 본부가 김종인 위원장 배제위에 만든 거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다시 해체해야 된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 된다. 이러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윤핵관, 또 본인이 말을 만들었죠. 그 내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말입니다. 윤핵관. 그래서 언론도 다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윤석열 진영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 부산 벗어나지 말라. 이거는 장제원 직접 겨냥한 거죠. 장제원 그때 이 사상지옥구인데 부산 사상인데 그때 부산에 갔을 때 그냥 장제원도 없는데 사상지옥구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보고받고 막 브리핑 받고 그랬죠. 당대표니까. 그러니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윤핵관은 장제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슬쩍 비쳤는데 나중에는 또 윤핵관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본인 편의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면서 이 당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당 대표가 당을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저는 분명히 내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이 울산에 가서 봉합할 때도 저는 봉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불과 18일 만에 그 반창고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자, 이 상황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는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된다. 그런데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그것이 김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윤핵관에 대해서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다. 그 사람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동아일보 오면에서 그것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이준석 호가 호위하는 윤핵관 부산 벗어나지 마라. 장제원 겨눴다. 아니, 국회의원이 그럼 부산을 지역구에 머물고 국회도 오지 말고 만약에 국회에 오면은 부산을 벗어나면 국민에게 제보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이야기인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으로 복귀할 생각은 없다. 뭐 본인이 다 해체하라고 하는데 뭐 복귀할 수가 없죠. 그리고 조수진 전 공보단장의 부적절한 항명성 발언을 윤석열 후보처럼 그게 민주주의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 말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것도 제가 소개를 드렸죠. 김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 이준석이 저렇게 뭐 선대위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이준석과 조수진이 충돌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김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른 데 언론에 나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딱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조수진 부적절한 항명성 발언을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나 못하겠다고 하고 나왔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김종인과 교감이 있었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김종인과 짜고 친 주도권 장악 노름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준석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라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성공한 거죠. 본인이 계속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가는 곳마다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쪽 이야기 저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본인이 터득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중심에 설 수 있다. 그래서 울산까지 윤석열을 내려오도록 만들고 둘이서 그 다음날 부산 가서 빨간 티, 커플티 맞춰 입고 본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같이 행세를 하고 또 이 대학로 같은 데 가서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후보보다 앞서서 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 여론이 있고 하니 또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언론, 뭐 여러 가지 언론에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윤핵관 뭐 이야기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중앙일보도 주요 언론이죠. 중앙일보에서도 윤석열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이준석이 딱 차지했습니다. 지면상 그렇다는 말씀이죠. 또 장제원, 여기서는 장제원을 막 겨냥을 했는데 또 다른 몇 사람, 내부에 있는 몇 사람을 겨냥해서 막 저격을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일어난 일을 당대표가 꼬치꼬치 언론을 통해서 막 일러 바치는 식으로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6면 보시면은 이준석이 김건희 방어를 하려는 것을 방어를 하는 해견을 내가 반대하니 그쪽에서 내가 선거를 안 돕지 않는다고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자,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죠. 이 대학 교수 출신 그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씨의 강사 자격 문제, 겸임교수 이 자격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겸임교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교수 출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준석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를 하니까 그거를 준비하던 쪽에서 아마 조수진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윤석열에게 이준석이 선거를 안 돕는다고 보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당 안에서 있었던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깨 맞춰서 언론에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사퇴까지 긴박했던 닷새 5일 이것을 중앙일보가 구성을 했죠. 뭐 쭉 있는데 교수 출신 의원들 성명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이 또 윤핵관발 기사에 격분을 했다. 19일. 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19일에 이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이준석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자적 입장을 보인 반면 본인의 마사지 의혹은 정면 대응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랬죠. 김건희 씨 이 문제보다 본인이 이 이재명 후보 아들 마사지 업소 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어떤 또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 이준석도 마사지 업소에 다닌다. 이렇게 했니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건전한 업소다. 뭐 나 말고 뭐 연예인들도 다닌다.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방어는 별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당내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발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중앙일보와 만나서 갈등이 폭발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씨 의혹 대응 방향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당내 교수 출신 8명이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기에 내가 말이 되느냐며 반대 의견을 냈더니 바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이 선거를 안 돕는다는 식으로 보고가 들어갔다. 자, 꼬치꼬치 일러 바치는 고해 바치는 당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조간신문을 보다가 확 눈에 띄는 칼럼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긴 칼럼인데 한국경제
현장에서 좌동욱 기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좌동욱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인데, 자, 선대위 걷어찬 이준석, 항우여 기억하시죠? 전 대표입니다. 항우여의 57일 호남 장정 돌아보라. 자, 이준석은 선대위를 걷어차고 나왔죠. 그런데 항우여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때 대표였습니다. 당대표였습니다. 지금 이준석과 같은 위치죠. 그때는 뭐 여당이었지만 어쨌든 당 후보가 나왔고 그게 당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대선의 승리에 기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대선 두 달 앞전 시점에 당시 새누리당이죠. 항우여 대표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합니다. 당분간 대표실을 여의도에서 광주 시당으로 옮기려고 한다. 딱 갑자기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술렁거렸죠. 그 다음 날 이 박근혜 당시 후보가 호남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가서 바닥 민심을 챙기겠다. 이렇게 해서 강주로 내려갑니다. 당 대표가. 그리고 이 지방으로 간 이준석은 그냥 잠적했다가 지방에 나타나고 이랬는데 우리가 먼저 어려운 호남 지역에 가서 먼저 챙기겠다고 항우여 대표가 내려간 거죠. 가고 나서 갔는데 이 항우여 대표가 최근에 이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 대표가 솔선수범하고 사지로 내려가야 다른 중진들도 지방에서의 선거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 지방에 막 흩어져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 당 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열흘 일정으로 시작했던 항우여 대표의 호남 현장 방문이 장장 5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57일 동안 호남에서 살았습니다. 호남 그 어려운 곳을 득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항우여 대표를 비웃던 민주당 중진들도 심상치 않은 강주 민심에 깜짝 놀라서 막 강주로 갑니다. 그래서 강주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선 시즌에도 광주의 금배지들이 득실거리다. 이런 헤드라인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항우여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모든 선대위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이준석은 9년 전과 마찬가지로 당의 대선 후보 윤석열이 호남에 내려가기 하루 전날 선대위를 떠나겠다 발표를 한 겁니다. 항우여는 호남에 박근혜 후보 내려가기 하루 전날 앞장서서 짐 싸서 호남 가서 다 닦아놓고 무려 57일 동안 호남 장정을 했는데 이준석은 윤석열의 호남 가기 하루 전날 몽리를 붙였다는 이야기죠. 항우여와 이준석, 당대표로서의 두 사람의 상황인식, 문제 대응 방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당대표의 돌발 행동으로 대선 후보에 쏠려야 할 여론의 관심이 당내 분란에 집중된 것도 날아간 표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것이다. 표가 엄청 날아갔을 거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좌동욱 기자는 할 수 있냐면은 그 전에 이 호남에서 받은 득표 이해창 후보 3%, 이명박 후보 6%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를 처음 기록했죠. 호남에서 10.5% 받았습니다. 현재 이 칼럼 내용입니다. 현재 항우여 대표를 기억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지만 당시 박근혜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거둔 두 자릿수 득표율 10.5%, 이것은 야당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온다. 그리고 항우여 대표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준석에게. 젊은 당대표로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사람의 2030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거 현장을 누비고 다녀라. 자, 칼럼은 이렇게 거슬렸습니다. 이준석이 장차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해야 한다. 지금처럼 토라진 모양새로 빠져버리면 이겨도 움직일 공간이 없고 지면 역적으로 남는다. 역사는 승자만 기억한다. 자, 그러니 이준석은 지금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수 진영 전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을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철없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 뒤로 빠지고 나서 의도적으로 뒤로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종인에게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누군가 이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되니 뭐 어제 당장 김종인이 윤석열 만나서 앞으로 그립을 내가 좀 세게 잡겠다. 강하게 하겠다. 강하게 조이겠다. 이런 말을 하니 윤석열도 그렇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또 김종인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세계일보는 일면 톱으로 선대위 메서든 김종인, 윤핵관 정리가 변수다. 선대위도 메서를 또 본인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휘두를 겁니다. 이 전체를 휘두를 수는 없지만 본인이 무슨 뭐 기동 헬기 이야기를 했죠. 항공모함 같은 이 선대위에서 기동 헬기를 띄우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 종합상황본부의 결정 권한을 집중시키겠다. 그런데 그 종합상황본부장은 본인이 데려온 측근인 임태희다. 자, 그런 말씀도 어제 드렸습니다. 권성동 사무총장, 윤핵관 논란이 하도 벌어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핵관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기가 부적절하다. 윤핵관, 이준석이 만들어낸 말이죠. 본인이 당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후보 핵심 측근들과 싸우고 있다. 이걸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윤핵관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야당 대표 이준석, 제가 황우여 전 대표와도 비교를 해드렸지만은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연일 내부에 총질을 하고 딱딱 겨냥을 해서 윤핵관, 무슨 뭐 조수진, 그 다음에 뭐 이수정, 새로 영입한 다 이렇게 겨냥을 해서 막 총질을 합니다. 저격을 하는 거죠. 딱딱딱 저격을 하는데, 자, 여당 대표,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연일 윤석열 또는 김건희를 향해서 난사를 합니다. 내부에서는 전혀 잡음이 없죠.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은 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로 이건 김건희를 공격을 하고 윤석열을 막 공격을 하는 송영길이지만 내부 분란은 절대 없죠. 심지어 뭐 그때 이심, 송심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이재명과 송영길이 한마음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김건희를 향해서 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내부를 향해서 저격을 하는 이준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논리로 공격을 하지만은 어쨌든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준석과는 다른 점입니다. 심지어 뭐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죠.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송영길이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반말을 하는데 집권하면은 최순실 이상일 것이다. 뭐 이런 뭐 엉터리 논리로 뭐 이야기를 해서 반말을 한다고 뭐 윤석열을 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송영길 어제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한간에 실세는 김건희 씨로 알려졌다.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한다. 넌 것 아닌가? 반말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죠. 같이 식사한 분한테 들었다. 윤석열이 집권하면은 실권을 쥐고 거의 최서원,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것으로 염려된다. 이런 택도 없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교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아주 촌철살인 같은 논평을 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대단한 문제라는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이 부끄럽다. 송영길 대표 눈에는 남편에게 반말하는 아내는 문제고 형수에게 욕설하는 이재명 후보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다른 대변인들도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다 반말하더라. 이재명에게. 자, 송영길 어쨌든 이재명을 전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 이렇게 전폭 지원을 받아도 지금 아들 문제, 이 도박, 또 성매매 의혹 이런 걸로 시달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인 그러니까 송영길은 윤석열처럼 당 대표 리스크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당 대표 리스크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재명은 당 대표 리스크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을 막 도와주는 찬스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은 이재명 리스크, 본인 리스크가 계속 있죠. 그중에서 아들 문제는 최근에 불거졌지만은 대장동 몸통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최근에 또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또 이재명이 심각한 거짓말을 한 것이 발각 들통이 났습니다. 이 김문기 최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서 이재명이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뭐 도지사 되고 나서 어떤 재판 과정에서 그쪽에 도움이 필요해서 조언이 필요해서 그때 알게 됐다.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 왜 이걸 몰랐다고 해야 되냐면은 이 김문기 씨가 유동규 그리고 또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서로 대장동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에 돈을 몰아주는 그런 설계를 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은 본인이 또 대장동 그 몸통 의혹에 또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모른다 했는데 모를 수가 없는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을 일면 사이드 기사로 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더니 2015년 9박 11일 해외 출장 함께 갔다. 이 사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자, 이재명이 앞서 가고 있고 차를 타러 가고 있고 그 뒤에 유동규, 김문기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한번 언제 공개가 됐냐면은 이재명이 유동규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때 공개가 됐던 사진인데 그 안에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는 김문기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9박 11일 동안 출장을 같이 가는데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가는데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해서 이재명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가 된 뒤에 개발 이익 확보와 관련된 재판을 받을 때 이 도움을 어떤 설명을 들을 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2015년 1월 9박 11일 일정 호주 뉴질랜드 출장 그리고 이 출장에는 11명인데 9명이 성남시청 소속이고 단 2명 유동규와 김문기 이 두 사람은 도시개발공사 소속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설계가 이루어지죠. 대장동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출장 과정에서 이재명과 이 2명의 도시개발공사 출신 유동규, 김문기가 그걸 다 상의하고 온 것 아니냐 이런 말도 그때 나왔었는데 지금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김원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이 사진을 다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번민했을 망자를 외면하는 지도자를 과연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대장동 이것은 이재명에게 사실상 치명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근근히 버텨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지율 오를만 하면 대장동에 치는 이재명. 어제 한 방송에서 미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SBS에 출연해서 대장동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오를만 하면 내려가고 그때 이 윤석열 리스크에 그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 이 내부 갈등이 막 또 그때도 내부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이재명이 좀 반전을 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죠. 자, 그러는 바람에 또 지지율이 정체가 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 라디오에서 대장동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하지 않느냐 이렇게 앵커가 질문을 하니 그 질문에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미치겠다.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뭐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 소개드리기 전은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대만 코로나 확진 제로, 지역 감염 제로, 21일입니다. 비결은 과학과 신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천 명씩 막 쏟아지고 있죠. 바로 얼마 거리가 되지 않는 대만은 제로입니다. 자, 이것이 짧고 강력한 거리두기 뒤 완화를 시켰다. 식당은 다 인원을 다 풀다. 대신 식당 간격을 다 넓혔다. 노래방은 제한 없이 영업을 하되 30분 동안 30분마다 환기를 하도록 규정을 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정부 신뢰에 바탕한 자율 방역 덕분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K방역 자자찬하고 막 하다가 이게 무너지고 나서는 잘 모습도 안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능 탓으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만의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는 정말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12월 23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